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배출 기준과 목표치도 충족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기술적 보완 사항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방문 중인 IAEA 검증 결과를 공개했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검토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흘 전에 IAEA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했던 그 종합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IAEA는 이제 해양 국제 기준에서의 검토에 방점이 되었고 예. 우리 정부의 발표는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 국민 안전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제 중점이 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당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도쿄전력 측의 이제 권고 사항 그리고 과학적 보완 사항도 같이 담겨서 전달했습니다. 알프스 점검 주기를 조금 더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알프스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은 어떤 추가 핵종들에 대해서 좀 더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사항이 담겼는데 말 그대로 권고여서 이걸 일본 측이 수용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정부의 오전의 발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그 결과에 대한 발표인 것이고요. 거기에는 IAEA 보고서 내용 그리고 지난 5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시찰단이 동경에 후쿠시마 원전에 가서 얻었던 정보 등을 바탕한 그 조사 결과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이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본 측, 즉 동경전력 측이 방류를 하겠다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염 물질, 핵종이라고 하는데 69개 핵종이 과연 일본이 준비한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장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제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필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도 바닷물을 통해서 희석해서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농도로 희석이 될 것인지 그리고 각 방류 단계에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제는 적절한 것인가 등등을 짚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했고 IAEA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과 특히 우리 수산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수산물의 안전 문제잖아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했는데 그 2년 후부터 우리가 후쿠시마현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수입을 중단했었죠. 그런데 그 중단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을 하겠다.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지금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 해양에서의 그 방사능 농도를 계속 조사를 해서 그걸 공개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시 체제는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슈가 되었던 이 천일염 관련해서 천일염의 생산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그 방사능 관련한 수치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일본이 방류를 개시를 한다고 하면 그 100일 동안은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2만 개 업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뭐 3회 이상 전출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본 수산물 그리고 방산 오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두 번째 파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을 검토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거예요. 일본이 최종적으로 방류를 결정할 때 그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방류 계획이 바뀔지 그리고 그 방류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방류를 했을 때 그게 계획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을 모니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과정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그 알프스의 그 필터 문제, 그 교체 주기를 좀 단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염 물질, 그 핵종 관련해서도 이걸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일본에 요구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 권고 그리고 방류가 이뤄진 뒤에도 우리 정부가 좀 면밀하게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본 정부로서도 이게 일본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주변국의 안전, 국제 환경의 영향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난에 의한 거지만 책임은 일본 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고 IAEA의 검증을 의뢰했던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IAEA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죠. 이게 5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150여 개국, 중국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핵무기를 규제하는 것. 이것은 NPT 체제를 통해서 잘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 기구는 있지만 그걸 규제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지금 미비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력 안전 관련한 특히 사고 관련 대응 등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의 결정에 따르는 측면이 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이 방류 계획을 IAEA에 대해서 우회를 하고 그 보고서가 발표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같은 취지에서의 판단을 했지만 아직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협력의 부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지난 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방류 자체가 일본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기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키시다 총리 말씀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서 최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전문가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최종 보고서가 방류 계획을 승인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과학적 결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있어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검증이죠. 근데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에 대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전 한가에 대한 검증 문제하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후자에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불신 문제라든가 괴담이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착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역을 봤을 때 IAEA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자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IAEA 검증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동안 IAEA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예요. 각 국가에서 국제 이제 전문 인원을 파견을 해서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는 중국, 한국 전문위원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료를 교차 검증을 했을 때 거기에는 IAEA 관련 연구기관 3개 외에 오스트리아든가 한국이라든가 하는 연구기관 4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중국 전문위원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문제는 이번 IAEA 보고서 그 서두에 이 보고서의 사용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상투적인 문구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오염수 처리 방법에 있어서 5가지 정도가 고려가 되었는데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잖아요. 이것은 일본 정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IAEA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다, 뉴트럴하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 오염 문제에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국제 분쟁, 국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중국과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IAEA는 중립이다, 뉴트럴하다 하는 문제 그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밤에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이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또 국내 여론을 인식한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과학은 안전의 영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이번에 와서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좀 안전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IAEA로서도 일본 정부에 의해서 검증을 했는데 예. 이게 주변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또 거기에 전문위원회, 우리 측 전문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IAEA에서는 최대한 그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은 한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IAEA 보고서라든가 최근까지도 과학계의 그러한 세미나든가 보면은 IAEA 검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교차 검증입니다. 예. 여러 연구기관에서 상호 검증을 해서 그 결과가 수렴하는가 하는 부분을 중시를 했는데 그게 대체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늘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조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 전의 행정 절차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이 증서로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 뭐 여름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방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이제 완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과연 그 시점은 언제일까? 이것은 일본 정부, 특히 키시다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결단의 시기와 관련해서 일본 내의 정치 상황이 고려되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는데 예. 일본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선이겠죠. 근데 5월에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총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제 총선을 할까? 뭐 가을 이후, 내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확실한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 일정이라기보다는 일본 내의 여론,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민심 동향, 그리고 국제적인 이 여론, 특히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등의 그러한 이제 그 반발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결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류 계획 자체는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다음 달이라도 빠르면 방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그쪽이 높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2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사가 된다면 이번 방류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본으로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외상회담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예. 한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외상회담 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대응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의 열린다면 3월에 열렸죠, 5월에 열렸죠, 이제 7월에 예. 2달 만에 그 3번 한일 정상회담 그 셔틀 외교 형식으로 열리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 다자회의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셔틀 외교는 좀 주제가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필요할 때는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 측으로서는 특정 의제를 사전에 세팅하지 않고 만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의 보도에 의하면 예.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가능성으로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정부, 우리 측에서 지금 일본에 제안하고 있는 그러한 권고사항 플러스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이 지금 계획대로 방류를 했었을 때 예. 그걸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IAEA라든가 그러한 다자 차원에서 예.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면 뭐 권고사항, 우리 측이 전달했던 권고사항 또 앞으로 한일 합동 모니터링 확보 문제가 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 정부 입장이 확고하니까 과연 이번 정상회담 그 문제를 구태여 일본 측이 제기할까? 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그게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존 우리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비추어서 기존의 수입 규제는 계속하는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